안녕하세요. 무슨 컬러 찾으세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뭐라고요? 에메시스트요!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올해 첫 애플의 공식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루머로 떠돌았던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했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미쳤던 게 뭐냐면 새로운 아이맥과 아이패드 프로가 예상외로 너무 잘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가 더 공개되기는 했어요. 새로운 아이폰 12 시리즈의 퍼플 색상 추가, 그리고 새로운 애플 TV 4K가 공개되었죠. 약간 2021년의 애플의 포인트는 컬러의 진심인 애플이라는 느낌이 났었는데 그에 따라 새로운 케이스의 이름을 보니까 제가 관심있게 본 제품 중 첫 번째, 예전부터 루머로 떠돌았던 에어태그가 공개되었습니다. 에어태그의 역할은 삼성 갤럭시에 있는 스마트 태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품들이 예전에도 몇 가지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블루투스 방식에서 가속도계가 추가되었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 그러니까 애플의 U1 칩을 탑재하면서 단순 위치가 아니라 방향 그리고 거리까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U1 칩 때문에 더 많은 활용들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U1 칩을 지원하는 아이폰은 아이폰 11 이후 모델부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작동되는 방식도 특이했어요. 블루투스나 U1도 활용을 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애플 기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에어태그의 신호를 감지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아이폰에도 내 정보가 공유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찾아보니 이 데이터는 모두 익명으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사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갤럭시 스마트 태그도 비슷하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뭐 차키나 가방이나 잘 잃어먹거나 뭐 중요한 제품에 달아두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차를 주차하고 주차장의 위치를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이때 차에 하나 박아두고 사용을 한다면 자동차의 위치를 찾기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무게는 11g,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아이폰에서 울려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NFC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주었을 때 태그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배터리는 교체 방식, 한번 넣었을 때 대략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미있게 가격이 애플답지 않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한 개를 구입했을 때는 39,000원, 4개 구입했을 때 129,000원. 하지만 액세서리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애플워치와 마찬가지로 에르메스도 참여를 해서 백참이나 키링이나 트래블 등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여행을 못 가지만 만약에 캐리어에 달아둔다면 공항에서 내 캐리어 찾기 유용할 것 같은데요. 에르메스의 디자인은 총 3종 36만 9천원, 명품답게 가격부터 사악합니다. 하지만 에어태그의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법상 국외로 지도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Find My 아이폰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유언칩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풀 기능으로는 쓸 수 없고 제한된 기능으로 한국에서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엄청나게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작년 말 애플의 M1 공개 이후 이번에는 데스크탑,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맥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컬러의 진심인 애플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예전 애플의 아이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삼성이 올리는 컴퓨터랑 아무튼 디자인이 기존 아이맥에 비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신했습니다. 두께가 매우 얇아지고 부피가 50% 감소하면서 매우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고급스러움보다는 캐주얼한 일반 사용자의 타겟에 더 맞춘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두께가 얼마나 얇냐면 11.5mm, 웬만한 모니터의 얇은 부분의 두께 정도 되는 거죠. 색상은 그린, 옐로우, 오렌지, 핑크, 퍼플, 블루, 실버 7가지로 출시했고 뭔가 아이폰처럼 일반 라인업은 컬러풀, 프로는 진득한 색으로 나아가려는 애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24인치 4.5K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500니트의 밝기, 트루톤, 반사도 낮은 코팅들도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맥을 생각한다면 디스플레이 품질은 적어도 평균 이상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풀 HD의 센서도 더 커졌고, 근데 이게 실제로 봐야겠지만 디스플레이 베젤은 블랙이어야 일체감 있고 깔끔한 맛이 있는데 흰색 베젤과 한 장의 유리가 모두 앞을 덮는 게 실물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께와 부피가 줄어든 것에 비해 하단의 베젤이 굉장히 컸습니다. 게다가 하단 베젤의 애플 로고도 삭제가 되었죠. 새로운 아이맥의 하단 베젤이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두께와 부피를 줄이면서 하단의 대부분의 부품을 모두 넣었기 때문입니다. 메인보드는 중앙에 위치해 있고 양쪽으로 두 개의 팬이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프로세서에 열을 식혀주는 게 아니라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켜 열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음은 애플에서 10dB 아래라고 하는데 기존 M1을 사용한 경험으로는 거의 무소음에 가깝지 않을까요? 또 스피커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애플에서는 저역대의 소리를 더 잘 표현해내고 의도치 않은 진동을 줄이기 위해 두 쌍의 포스 캔슬링 우퍼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우퍼는 트위터와 밸런스를 잡았는데 기존 아이맥의 스피커도 되게 좋았고 대체로 애플 맥의 스피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맥에 있는 스피커 품질도 기존 아이맥에 비해서 더 좋아졌을지 아니면 크기가 줄어든 만큼 막 크게 개선은 없고 비슷할지 이것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마이크 또한 스튜디오 수준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PC에서 중요한 포트 구성. 포트는 기존 아이맥처럼 뒷면에 4개가 있는데 모두 USB Type-C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 2개는 썬더볼트 그리고 6K 디스플레이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어폰 단자가 없죠. 찾아보니 이어폰 단자는 왼쪽에 붙어 있었고 포트가 뒷면에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실제로 썼을 때는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좀 아쉬워요. 또 파워 케이블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아이맥은 파워 어댑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케이블만 연결하면 쓸 수 있는 구성. 하지만 새로운 아이맥은 이게 외부로 빠졌고 맥세이프처럼 자석으로 달라붙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당연히 와이파이도 지원을 하겠지만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 이더넷 연결 시 이 전원 어댑터에 꽂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맥의 컬러가 다양한 것과 맞춰서 매직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맥 3개에 맞춰서 컬러풀하게 변했고 특히 매직 키보드가 더 예뻐졌고 여기에 터치 아이디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로그인할 때나 결제할 때 매우 편하게 작동할 건데 이거를 이제야 넣어주네. 가격은 맥북 에어처럼 7코어 GPU, 8코어 GPU로 나누어졌습니다. 제일 기본형은 169만원부터 8코어 이상은 19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살펴보니까 급 차이를 좀 뒀어요. 예를 들어 색상 선택도 8코어 모델부터 옐로우, 오렌지, 퍼플 선택이 가능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더넷도 8코어 이상부터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기본 모델은 USB Type-C 포트도 2개가 없고 터치 ID 매직 키보드도 8코어부터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모두 포함해도 그래픽카드보다 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물론 디자인보다는 프로다운 내부적인 변화가 컸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끝판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인정해요. 사실 이번 발표로만 본다면 11형보다 12.9형이 더 메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12.9형만 미니 LED를 적용한 리퀴드 레티나 XDR이 탑재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먼저 미니 LED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미니 LED는 LCD와 OLED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쉽습니다. 여기서 LCD는 빛을 내기 위해 백라이트가 필요하고 OLED는 자발광으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으로 LCD에서 백라이트를 더 촘촘하게 박은 것이 미니 LED인데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는 1만 개의 LED, 로컬 디밍존은 2,500개입니다. 여기서 로컬 디밍이라는 것도 쉽게 말해 한 부분의 영역만 켜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백라이트를 꺼버리는 기술인데 로컬 디밍존은 많으면 많을수록 리얼 블랙에 가까운 그러니까 블랙 개조를 더 세밀하게 표현해서 결과적으로는 화질이 더 좋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 XDR의 로컬 디밍존이 600개인데 2,500개라. 지금 양산되는 것 중에 2,500개의 로컬 디밍존이 있는 제품이 있나? 그래서 밝기는 1000니트, 피크 밝기는 1600니트로 화질은 굉장히 죽일 것으로 예상돼요. 대신 두께가 6.4mm로 살짝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애플의 M1 칩이 아이패드 프로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진도둑 팀쿡이 이제는 M1으로 훔쳐서 넣었더라고요. 심지어 신형 아이맥은 M1에서도 7코어와 8코어 GPU로 구분을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구분 없이 모두 8코어 GPU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애플의 M1은 16인치 맥북 프로 풀옵션이랑 거의 견줄 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아이패드에 들어갔다. 웬만한 데스크탑 성능을 뺨치는 프로세서가 아이패드에 탑재된 것입니다. 게다가 성능으로는 지금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충분하지만 성능 자체로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아이패드에 비비지도 못할 그러한 성능으로 출시를 한 것이죠. 게다가 매번 문제였던 램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512GB까지는 8GB의 램, 1TB와 2TB 모델만 16GB의 램을 탑재했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의 M1이 아이패드에 탑재되었을 때 많은 분들의 관심, 그럼 이제 맥OS가 아이패드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결론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빠른 시일 내에 탑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애플에서 예전 WWDC에서 기기에 알맞는 OS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사이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더 재밌는 건 썬더볼트와 USB4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썬더볼트로 10기가 이더넷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전면 카메라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1200만화소 초광각을 넣으면서 머신러닝을 통해 아이패드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사람에 맞춰 이동과 줌인아웃을 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작년에 출시한 갤럭시 폴드 2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탑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한 기능보다는 이제 페이스 ID, 트루뎁스 카메라가 초광각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페이스 ID를 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더 향상되고 영역이 더 넓어졌을까? 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나머지는 아이패드에서 최초로 5G를 지원하고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동일하게 출시되었습니다. 무게는 11형 기준으로는 살짝 감소했고 12.9형은 좀 증가했더라고요. 심지어 20W 충전기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가격은 전세대 모델에 비해 11형은 3만원 정도 내렸고 12.9형은 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능 향상에 비해 가격이 좀 뭐랄까 약간은 혜자처럼 보인다랄까. 뭐? 혜자처럼 안 보여요. 그럼 프로 스탠드 그리고 바퀴 가격을 보고 오시면 괜찮네. 물론 아이패드 프로 프로본 300만원 근처대까지 가지만요. 아마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구입하신 분들은 토사구 패드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4세대 아이패드의 성능도 지금 또 현역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이기도 하고 이제 출시된 지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썼다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추가로 사악한 가격, 화이트 컬러의 매직 키보드도 추가되었고 저는 내신 가격을 좀 내리거나 무게 다이어트를 원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답지 않게 이 정도의 개선이라면 매우 비싼 가격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성능과 개선점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안 오르는 것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애플의 M1을 아이패드나 아이맥이나 맥미니나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이 하나로 모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맥의 경우 솔직히 프로급을 원했고 요즘 27인치 이상으로 모니터를 쓰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24인치급의 아이맥은 매우 아쉽게 생각해요. 애플에서는 프로급의 아이맥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만약 내일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왠지 모르게 화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구입한 지 몇 달 안 되신 분들이니까 신기를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이맥은 한 대만 구입해 볼 생각이고 아이패드 프로는 12.9형으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11형은 약간은 이제는 점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